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 중에서 먼저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 이제 도형이나 점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점 px, y라는 점이 좌표평면 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점 P와 점 P'의 좌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 이동한 후에 점 P'의 이제 좌표는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좌표였던 x, y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즉 오른쪽으로 지금 a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x좌표는 이 x'이 x좌표가 a만큼 커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좌표는 이전 y좌표에서 b만큼 평행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x축 방향으로, 즉 좌우로 얼마나 평행 이동하는지, y축 위아래로 얼마나 평행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평행 이동한 양만큼을 이전 좌표에 더한 형태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로 바로 가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즉 오른쪽으로 4칸 가라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1, 아래로 1칸 내려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점 A부터 한번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 A를 평행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x좌표는 4만큼 커질 겁니다. -2에서 4를 넣으면 2, y좌표는 1만큼 작아지겠죠. 2,4가 점 A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B'의 좌표도 구해보면요. x좌표는 4만큼 커지고요. y좌표는 -1만큼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도형의 평행 이동, 원이나 직선, 포물선 이런 도형들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도형들을 평행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도형들을 좌표 평면상에서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기인데요. 자,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은 직선을 나타내죠. 그리고 xy에 대한 이제 계수가 같은 2차 식은 우리가 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선이나 원과 같이 이런 도형들을 좌표평면 위에서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내질 수 있냐? 직선도 그렇고요. 원도 그렇고요. 한쪽 방향으로, 한쪽 변으로 모든 항을 이항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x, y에 대한 식, 직선은 1차식이고 원은 2차식이죠. 자, 어쨌든 x, y에 대한 이런 다항식은 0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함수 표현은 아니지만 함수 y는 fx라고 할 때 f라는 표기를 썼듯이 x, y에 대한 이제 식이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x, y는 0이라는 식을 보면 이거는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좌변에 있는 fx, y는 x, y에 대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검은색 곡선을 이제 fx,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fx, y는 0이라고 할 때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을 라지 f'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점의 평행 이동에서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도형에서 평행 이동을 한다면 도형의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죠. 즉, 이 도형이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 궁금한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한번 도형의 평행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점 P를 지나는 도형 F에서
이제 평행 이동한 후에 점 P'이 지나게 될 이 도형이 과연 어떤 도형일까 이거죠. 자, 그래서 적어보면요. 점 P' X', Y', 즉 평행 이동한 후에 그 점이 이 점이 어떤 도형을 지날까? 즉 어떤 도형을 지난다라는 것은 그 점이 도형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도형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어떤 도형 위의 점이라는 것은 이 점의 좌표를 그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 그래서 이 식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이 과연 어떤 도형의 방정식 위의 점인가, 즉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점 P를 가져와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지금 점 P'입니다. 그때 좌표를 X', Y'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점의 평행 이동에 따르면 이전에 있던 점에서 평행 이동한 양만큼 정확하게 좌표가 더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 Y'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행 이동하기 이전의 도형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즉 스몰 x, y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스몰 x,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단순하죠. 상수항만 좌변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그럼 x'-a, y 값은 y'-b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현재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 P가 이 라지 F라는 도형 위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몰 xy 대신에 이제 방금 구한 x'-a, y'-b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결론 짓고 싶었던 평행 이동한 후에 점 P'이 과연 어떤 방정식 위에, 어떤 도형 위의 점인가? 이거를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점 P'의 좌표를 어떤 방정식에 대입해야 이 결론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X', Y'를 어떤 방정식에 성립해야 다음과 같은 이 식이 나올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X좌표에 X', Y좌표에 Y'을 대입한 것이 바로 이 방정식이 나오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 이동한 후에 방정식은 f x-a, y-b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X좌표에 X'이 대입한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요. Y좌표 대신에 Y'이 대입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대입한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떤 점이 어떤 방정식에 대입됐구나 라고 거꾸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즉 따라서 평행 이동한 후에 점 P'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 이 f x-a, y-b는 0 위의 점이다. 즉 이 방정식에 대입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이 평행 이동한 후의 도형의 방정식은 fx-a, y-b는 0이라는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즉 따라서 정리하면 평행 이동하기 이전의 도형의 방정식과 비교해보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의 식이 대입된 그런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점의 평행 이동에서는 단순히 이제 좌표를 더해주면 됐었거든요. 자,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떤가요?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가 대입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대입된 형태로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 자, 이거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이 도형이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되었다면 이제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의 식이 대입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을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쵸? 그래서 얘를 fx, y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x, y는 0이라는 것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뜻합니다. 자,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좌표 표면상에서 중심이 원점이었던 원에서, 자, 반지름은 1이고요. 이 중심이 원점이어서 x축 방향으로 2, 즉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아래쪽으로 3칸 이렇게 중심이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된 원은 여기서 이제 반지름 1짜리인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이 빨간색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2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놓고 보면 어떤가요?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x 대신에 x-2가 대입됐고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대입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즉 x 대신에 x-3을 대입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즉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은 x 대신에 x-3,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대입될 겁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 볼게요. 2x-y 그리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빼기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y절편은 변하겠지만 이런 점도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도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x 대신에 x-3을 대입해 보면 x 대신에 x-3 대입합니다. 그럼 x-3에 빼기 2의 지금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죠. x 대신에 x-3이 대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보면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대입되었죠. 자,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5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6의 제곱은 6.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이 원래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근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3, 오른쪽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아래로 5칸 내리다 보니까 이 옮긴 원의 중심은 이제 5,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 관점에서 본다면 중심은 점이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행 이동한 양만큼 좌표가 더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x 대신 x-5, y 대신 y 플러스 x 대신 x-3, y 대신 y 플러스 5가 대입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원을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는 중심이 안 보이죠. 자, 중심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1의 제곱. 자, 상수항 우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상수 16과 그리고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x 더하기 4의 제곱 y-1의 제곱 이것이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원래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1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했더니 중심이 0,0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심은 점이죠. 자, 점의 평행 이동해서 마이너스 4에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0이 됐대요. 자, 그러면 a는 몇일까요? a는 4가 될 겁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4칸 가야 x좌표가 4만큼 증가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y좌표가 1에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0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의 평행 이동은 우리의 직관과 굉장히 잘 맞게 좌표가 평행 이동한 양만큼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다소 헷갈리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됐다면 x 대신 x-a,
y 대신 y-b가 대입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